1월부터 보기 드문 우주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개기월식의 슈퍼문, 블러드문까지 볼 수 있다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 다양한 천문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보도해드리긴 했지만 네. 조만간 우주쇼가 펼쳐질 거다. 지난해 같은 뭐 개기일식은 아닌데 네네. 개기월식이 펼쳐질 네네. 거라고요. 네네. 개기월식은 이제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보통 사람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뻘겋게 보입니다. 빨갛게요. 예,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에 굴절이 된 빛 중에서 그 붉은색 빛이 이제 달에 비쳐가지고 마치 핏빛 달처럼 그래서 블러드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개기월식이 일어나는데 이번 개기월식 같은 경우에는 슈퍼문이면서 블러문이면서 개기월식이기 때문에 네. 35년 만이다라는 건데요. 네. 1월 31일 날 저녁 때 이제 5시 40분경에 달이 뜨는데 한 7시 51분경에 월식이 시작돼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거의 못 느끼고 네.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월식은 한 8시 48분경. 더 저녁이네요. 그래서 8시 40분경에 이제 달이 왼쪽부터 사사히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시 반쯤 되면 완전히 이제 가장 깊이 가려지고 네. 한 12, 그 다음 날 한 12시 한 11분 정도 되면은 완전히 이제 개기월식이 끝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개기월식의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31일 밤 한 10시 반부터는 개기원식을 잘 관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한 쉽겠네요. 9시 51분경부터는 네. 다 가리기 시작하니까 한 10시 정도부터 계속 그렇죠. 밤하늘을 그러니까 쳐다보고 계시면 되겠네요. 뭐 가려진 전 과정을 보고 싶으시면은 네. 한 8시 한 50분경부터 보시면 되고요. 근데 완전히 가려진 핏빛 달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9시 21분부터 네. 한 11시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향에 따라 시간대를 선정해서 그렇네요. 뭐 다 보시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네. 근데 또 이번 개기월식에 유독 주목받는 네. 이유가요. 말씀하셨듯이 슈퍼문의 블러드문 그리고 블루문까지 한 네네. 번에 다 관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블루문은 어떤 건가요? 자, 블루문 파란 달이 아니라 네. 우울한 달이거든요. 네. 아, 우울하다의 블루군요. 서양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면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예. 보름달에 뭐 이 마귀가 있다, 또 뭐 악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드라큘라 같은 경우도 보름달이 뜬다 나타나잖아요. 네. 늑대 인간도요. 예, 그 늑대 인간도요. 그래서 이제 음력은 29.5일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달의 모양이 바뀌는 주기가. 네. 예. 그러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날 보름달이 떴잖아요. 네, 1월 2일에 떴었죠. 1월 1일 밤에 해가지고 밤에요, 네. 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1월 30일 날 다시 한번 또 보름달이 뜨는 거거든요. 한 달에 보름달 2번 보려니까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보름달을 싫어하는데 한 달에 보름달을 2번 보려면 굉장히 우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날은 밖에 거의 안 나가거든요. 아. 그래서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뜰 때 2번째 뜨는 달을 가리켜서 우울한 달, 블루문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1월 달에 블루문이 뜨면 보통 3월 달에도 블루문이 한 번 더 떠요. 네. 왜냐하면 2월이 28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보름달이 2번 뜨기 때문에 예. 3월 마지막 날 뜨는 달도 블루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렇게 슈퍼문이면서 슈퍼문은 이제 지구와 달의 근지점에 거의 90% 가까운 달을 네. 큰 달을 슈퍼문이라고 부르고 개기월식이 되면 핏빛이 되니까 블러드문이고 블러드문이요. 그리고 기분 나쁜 두 번째 보름달이니까 블루문이고 블루문까지. 세 가지가 겹치는 것은 굉장히 뭐 평생 한두 번 보기 힘들 정도의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정말 예. 진귀한 현상이네요. 네네. 굉장히 드문 현상인데 네. 이렇게 슈퍼문이면서 네네. 블러드문이면서 블루문의 개기월식 네네. 언제 또 다시 올까요? 이제 네. 뭐 개기월식 같은 경우에는 2021년 5월이나 2025년 9월 같은 경우에 한번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전 과정을 다 보는 거는 이제 2025년 9월 경에는 다시 전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세 가지가 다 겹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앞으로 19년 후인 2037년. 19년 후요. 예, 네. 뭐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2037년 1월 31일에나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슈퍼문, 블루문, 블러드문 의미에 따라서 뭐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아무튼 예. 세 가지가 겹치는 현상은 뭐 그날 또 날씨 흐리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35년 만이고 19년 만이니까 평생 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진기한 경우인데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보름달 2번 뜨면 기분 좋죠. 우리는 보름달 좋아했으니까. 그렇죠. 네. 소원 빌 경우가 그렇죠. 맞아요. 블루문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는 해피문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해피문. 그래서 우리는 뭐 슈퍼문, 그다음에 블러드문, 해피문 이렇게 네.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슈퍼 블러드 해피문은 예. 앞으로 한 19년 뒤에나 볼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번에 놓치시면은 좀 아쉬우실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번 현상이 또 유독 좀 주목을 받는 게 네. 개기월식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성식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식은 이제 30일이랑 1월 27일, 네. 1월 27일 토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성식이 일어나거든요. 성식하면 좀 생소하죠. 어떤 건가요? 사람 이름 같아요. 보통 이제 해가 가려지면 일식, 네. 달이 가려지면 월식, 아, 그다음에 행성이 가려면 행성식, 아하. 별이 가려지기 때문에 성식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오, 그럼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거죠. 네, 어떤 별이 네, 그래서 가려지나요? 황소 자리에 으뜸 별이 알데바란이라는 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이 주로 이제 아라비아어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알데바란이요. 알데바란 황소 자리에 으뜸 별인데요. 네. 황소의 눈에 해당되는 별이거든요. 네. 붉은색을 보이는 일등성.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 중에서 9번째로 밝은 별이거든요. 네. 일등성이니까 뭐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별이죠. 이 별이 이제 1월 27일 날 해가 지고 나면은 6시 반쯤 남동쪽 하늘에 상현달보다 조금 큰 달이 떠요. 그 달, 왜냐면 이제 1월 31일이 보름달이니까 며칠 네. 전인데 그 6시 한 반경에 이 달의 왼쪽에 이 밝은 알데바란이 있다가 어두운 부분으로 사라집니다. 아, 달이 움직이니까 가리는 아, 거죠. 가리는군요. 예, 가리다가 이제 잠시 한 40분 정도 지나가지고 7시 한 11분 경에 오른쪽에 밝은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밝은 별이 있다가 달에 가렸다 나타나는 거. 예. 그 순간이 상당히 재밌어요. 아. 그래서 망원경을 들여다보면 뭐 외계인의 우주선이 착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네.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별이 가려지는 것을 성식, 달의 그림자, 달 뒤에 가리는 거거든요. 뭐 전문 용어로는 엄폐라고 하는데, 엄폐라는 용어도 있군요. 예, 은폐, 엄폐 뭐 군대에서 많이 그렇죠. 쓰는 용어죠. 근데 이게 원래 엄폐가 천문학 용어예요. 그래서 달이 별을 가리는 성식이 1월 27일 날 저녁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황소의 눈이 1월 27일 저녁 6시 30분에 달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진다라는 네. 거. 가렸다가 한 네. 40분 후에 다시 또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겨울에 네. 별 보기 좋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네. 왜 겨울철에 이렇게 별을 보기가 쉬운 거죠? 사실 겨울철에 밤이 길죠. 네. 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하나는 겨울철에 밝은 별들이 많아요. 밝은 별이 많다 보니까 와, 별 잘 보인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네. 우리가 보는 일등성 중에 반 정도가 겨울에 보이기 때문에 밝은 별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별이 제일 많이 반짝거려요. 별은- 겨울에요? 예, 반짝반짝거리면 더 예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별빛이 반짝이는 이유가 우주에서 대기 속으로 들어오면서 공기에 굴절되면서 이제 별빛이 굴절되는데 이것이 한 번만 굴절되면 반짝이지 않는데 대기의 이 밀도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네. 땅으로 올수록 더 밀도가 높을 거고 공기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 공기의 흐름이 온도 차이가 많고 이러면 또 이제 많이 흔들거리거든요. 그래서 대기가 불안정한 겨울에는 좀 더 많이 반짝거린다. 그래서 겨울에는 밝은 별이 많고 더 많이 반짝거리니까 와, 별 이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별이 반짝이는 이유까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런데 우리 우주 중에 유독 신비하게 반짝이는 별이 있다고요. 네네네. 태비의 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네. 별인가요? 태비의 별은 2015년도에 발견된 별인데요. 보통 별빛이 이제 좀 어두웠다 밝았다 한 1% 정도가 이렇게 밝기가 변하는데 이 별은 무려 며칠이나 일주일 정도 사이에 거의 뭐 4분의 1 정도의 밝기가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아니 왜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은 조금씩 별빛이 변하면 행성이 앞을 가리면 약간 흐려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의 별빛이 가리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정말 앞에 뭐 행성이 엄청 많거나 네. 아니면 외계인의 어떤 뭐 뭔가가 인공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네. 별빛이 가리는 거 아닌가? 외계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갖게 하는 네. 어떻게 별빛이 며칠 사이에 거의 4분의 1 정도의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신비의 별이라고 불리는데 이름은 태비입니다. 태비의 별이라고 불리는데 네. 아무튼 신비한 그런 별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사람들이 이거 왜 그럴까 궁금하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1,700명 이상이 돈을 모았대요. 네. 아. 10만 달러를 모아가지고 이 이거 발견한 과학자한테 이거 한번 제대로 연구해 봐라. 네.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 좀 해봤는데 그 앞에 뭐 인공 구조물이 있거나 외계인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결론은 모르겠다. 아이고.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군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앞에 행성이 가린다면 네. 예. 최소한 목성 같은 행성이 50개 정도가 동시에 가려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50개 정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뭔가가 그 별과 우리 사이에 뭔가 별빛을 흐리게 하는 우주에 가스가 존재한다든가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결론은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10만 달러의 비용이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 정도 돈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태비의 별이 참 신비한 별이긴 한데 예. 그 별빛을 가리는 원인이 외계인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잘은 모르겠다. 네.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언젠가 태비의 별의 미스터리도 밝혀질 것 같고요. 네. 그동안 뭐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신 분들은 1월 달만큼은 별 볼 일 많은 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